일론 머스크가 미쳤습니다. 전기차로 세상을 뒤집고 재사용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더니 이제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SK하이닉스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철옹성 같은 반도체 생태계에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날린 것이죠. 이름하여 1조 단위를 뜻하는 초대형 공장, 테라펩. 단숨에 판을 뒤엎으려는 이 무서운 몽상가의 도발은 단순한 허세일까요? 아니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목줄을 죄는 재앙의 서막일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3월 22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은 전 세계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무대에 올라 초대형 반도체 공장인 테라펩의 건설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넌지시 예고했던 그 폭탄 발언을 현실의 마스터 플랜으로 끌어올린 순간입니다. 대만의 TSMC가 자신들의 거대한 생산 기지를 10억 단위를 뜻하는 기가펩이라 부르며 자부심을 드러내는데 머스크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기가보다 무려 1000배가 큰 테라, 1조라는 단어를 공장 이름에 과감히 가져다 붙였습니다. 이름에서부터 기존 반도체 제국들을 발 아래에 두겠다는 지독한 오만함과 압도적인 자신감이 동시에 묻어납니다. 머스크가 이토록 거대한 도박을 시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테라펩을 직접 짓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에 필요한 만큼의 칩을 절대 확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는 단순히 길을 굴러다니는 전기차에 머물지 않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FSD 시스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그리고 우주 탐사와 전 지구적 통신망을 통제할 스페이스X의 거대한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이 모든 혁신의 심장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연산 능력을 갖춘 초고성능 AI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외부 위탁 생산, 즉 TSMC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줄을 서서 칩을 받아오는 방식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속도와 물량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뼈저린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확히 10여 년 전의 데자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머스크가 전 세계 배터리 생산 능력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단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기가팩토리의 개념을 세상에 처음 내놓았을 때 업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 공장을 그것도 세계 최대 규모로 짓겠다는 말에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머스크 특유의 과대망상과 허세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미국 네바다주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1호 기가팩토리가 웅장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생산 능력은 테슬라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들을 짓밟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한 절대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를 넘어 중국 상하이, 독일 베를린까지 기가팩토리는 전 세계로 증식했습니다. 시장이 내 속도를 못 맞추면 답답한 내가 직접 다 만들어버리겠다는 이 지독한 머스크식 투자 본능이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제 산업의 쌀이자 미래의 두뇌인 반도체를 향해 정조준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배터리를 집어넣어 대량 생산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 단위의 반도체 회로를 깎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는 머스크라는 천재적인 기업가에게도 결코 만만한 도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모든 자본과 명성을 집어삼킬 수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뚫기 어려운 철옹성인지 알기 위해서는 당장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를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수십 년간 압도적인 1위를 지켜오며 극강의 수율과 제조 실력을 쌓아온 글로벌 IT 공룡입니다. 하지만 그런 삼성전자조차 고객의 설계를 받아 위탁 생산을 해주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 TSMC의 벽에 막혀 점유율 7% 언저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는 극단적인 분업화와 전문화로 진화해 왔습니다. TSMC는 오직 고객의 설계도를 받아 완벽하게 생산해내는 파운드리 사업에만 수십 년을 매달려 독보적인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반대로 영국의 RM이나 미국의 엔비디아, 애플 같은 기업들은 공장 하나 없이 설계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 그중에서도 고대역 폭 메모리인 HBM의 한 우물만 파서 지금의 권력을 쥐었습니다. 각 분야가 요구하는 기술적 난이도와 천문학적인 자본 투자가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업계의 절대적인 불문율입니다. 특히나 지금 최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은 1나노미터, 즉 10억 분의 1미터 단위에서 벌어지는 극한의 원자 단위 전쟁입니다. 한 대에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수십 대씩 깔아놓고도 수율의 마법을 풀지 못해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는 곳이 파운드리 시장입니다. 후발주자가 자본력 하나만 믿고 뛰어들기에는 그 진입 장벽이 성층권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오스틴에서 밝힌 구상은 이 모든 업계의 상식과 불문율을 산산조각냅니다. 그는 단순히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사 AI 모델을 훈련시킬 인공지능 연산용 칩은 물론이고 거기에 들어갈 데이터 저장용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까지 직접 만들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칩의 근본적인 설계부터 시작해 웨이퍼 단위의 미세 공정 제조,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칩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내는 최고 난이도의 첨단 패키징까지 전부 자신의 손으로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반도체 생태계의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혼자서 이루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매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온 인물이라 할지라도 설계와 메모리, 파운드리와 패키징이라는 각기 다른 4개의 거대한 산을 동시에 넘겠다는 이 구상 앞에서는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조차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려 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무모함의 극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이 미친 도박판에 일론 머스크가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붓기로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머스크의 뇌구조 속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TSMC의 1나노 공정 기술력도 삼성전자의 자본력도 아닙니다. 머스크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아쉽고 두려운 유일한 적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지구를 넘어 화성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즉 화성 이주가 그의 흔들림 없는 최종 목표입니다. 2024년 10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유세장에 깜짝 등장했을 때도 그는 오큐파이 말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자신의 광기 어린 비전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이 원대한 우주 개척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강력한 AI, 인간을 대신해 화성의 척박한 환경을 개척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우주선과 데이터 센터가 지금 당장 눈앞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머스크의 머릿속 시간표는 미친 듯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현실의 반도체 공급망은 너무나도 느리고 둔탁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슈퍼컴퓨터 도조를 가동하고 옵티머스의 두뇌를 고도화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칩을 입도선매하듯 긁어모으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칩 하나를 주문하고 받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현재의 병목 현상은 머스크의 화성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그는 과거 스페이스X를 창업했을 때도 우주선 발사 비용이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리자 아예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렸다가 다시 지구로 착륙시켜 재사용하는 기상천외한 기술을 스스로 개발해버렸습니다. 발사 비용을 기존의 100분의 1로 박살내며 우주시대를 성큼 앞당긴 것이죠. 사업의 폭발적인 진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면 기존의 관행을 부수고 직접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 머스크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테라팹의 진짜 목적은 당장 내년에 완벽한 수율의 반도체를 찍어내어 TSMC를 파산시키겠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대한 텍사스의 땅벌판에 무지막지한 규모의 공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기존 반도체 생태계에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시장에 거대한 매기를 풀어놓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협상 전략입니다. 테라팹의 성공 여부와 별개로 이 압도적인 구매력을 가진 최대 고객이 언제든 자급자족 체제로 돌아서서 자신들을 버릴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한 기존 반도체 기업들은 테슬라의 주문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 위해 앞다투어 라인을 증설하고 납품 단가를 낮추며 공급 속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파운드리 업계가 테슬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뼈를 깎는 혁신 경쟁을 벌이게 만드는 것. 어쩌면 머스크가 테라팹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이 테라팹이라는 거대한 충격파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심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어떤 운명의 청구서를 내밀게 될까요? 이 상황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유례없는 극도의 위기이자 동시에 판을 흔들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공존하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입장을 들여다봅시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게 머스크의 선언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위협입니다. 만약 머스크가 테라팹을 통해 자체 칩 생산의 수율을 기적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다면 삼성전자는 테슬라라는 미래의 가장 거대한 잠재 고객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나아가 막강한 자본력과 압도적인 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테슬라가 훗날 남는 공장 라인을 돌려 다른 기업들의 칩까지 위탁 생산해주는 진정한 경쟁자로 돌변할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틈새에 삼성전자의 살 길이 열려 있습니다. 테라팹이 완전히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아무리 머스크의 속도전을 감안하더라도 수년의 끔찍한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스크의 최대 약점은 시간의 촉박함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TSMC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조건으로 테슬라 맞춤형 칩을 신속하게 설계하고 만들어주겠다고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테라팹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발생하는 거대한 생산 공백을 삼성 파운드리가 전략적으로 파고든다면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단숨에 좁힐 수 있는 짜릿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적의 초조함을 이용해 우리의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SK하이닉스의 셈법은 또 다른 차원에서 매우 복잡해집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AI 시대를 이끄는 엔비디아의 연산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며 전례 없는 황금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테라팹에서 AI 칩뿐만 아니라 데이터 저장을 위한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까지 직접 손을 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곧 HBM 시장의 주도권을 쥔 SK하이닉스의 안방까지 쳐들어오겠다는 으름장입니다. 물론 머스크가 수십 년간 쌓인 메모리 반도체의 미세 공정 노하우를 단숨에 따라잡아 HBM을 자체 생산하는 것은 파운드리만큼이나 비현실적인 목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머스크가 자체 메모리 생산에 본격적인 돈과 시간을 쏟아붓기 전에 테슬라의 시스템에 완벽하게 종속되는 초격차 맞춤형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들이밀어야 합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반절 움직임을 제어하고 우주 데이터 센터의 극한 환경을 버텨낼 오직 테슬라만을 위한 극강의 전성비를 가진 특수 메모리를 먼저 개발해 머스크의 손에 쥐어줘야 합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보다 하이닉스의 칩을 사다 쓰는 것이 화성으로 가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사실을 수치로 증명해내야만 하는 것이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룰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의 생존은 기술력을 넘어 줄을 서지 않고 스스로 공장을 짓겠다는 이 압도적인 괴짜의 속도를 얼마나 유연하게 통제하고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